자, 이번 순서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지난 10일 밤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예산안 강행, 이걸 둘러싼 논란이 그 위에 있었는데 이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요. 공천거래설 돌더니 아들 출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 좀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관련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일보는 꼼수 탓인데 아들 공천 공격. 이 꼼수? 이거 누구의 꼼수 탓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사가 돼 있어서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럼 내용 먼저 조선일보부터 기사 보겠습니다. 예산 공천 거래설 돌더니 문희상 아들 출마한다. 어디로냐면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역구로 출마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정도 하면 통상적으로는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뭐 이런 관행처럼 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비계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출마한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약간 부위원장인가요? 이런 것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지역구 세습, 당의 보은 논란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피하지 않겠다. 그런 비난 피하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의정부갑 상임위원장. 출마 땐 신인 가산점까지 받아. 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요 상임위원장이 아니죠. 상임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제목이 잘못됐네요.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들의 설명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좀 잡아주세요. 이게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변호사의 아버지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의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나는 비판을 하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평소 내가 정치하는 것을 만류했고 정치적으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버지가 공격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이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습이다. 뭐 아들 공천이다. 막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문희상 예산안 강행 돌변은 한국당 꼼수 탓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의장이 사실 예산안을 한국당이 되게 반대했었는데 강행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순서도요. 예산 부수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상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을 하는데 예산안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순서도 바꿔나 이런데 그 배경을 갖고 한국당에서는 이거 아들 공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꼼수 탓이라고. 보겠습니다. 평소 의회주의자로 협치를 존중. 그런데 한국당이 요 분회의 직전에 한 글자 바꿔 70개의 수정안. 그러니까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거예요. 이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거든요. 그럼 70개를 이거 어느 세월에다 표결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인 거죠.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그걸 보고 한국당이 지연작전 쓴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이 마음을 돌려서 예산안 강행했다. 그러면서 아들 공천 인신 공격에도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기사가 약간 이 어떤 배경에 대한 분석이 다릅니다, 지금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예산안이 통과된 저 밤 모습인데요. 저렇게 아들 공천 그리고 그에 뭐 공천 세습 막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 논란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기사 보셨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분 패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런 여야 충돌이 있거나 예. 뭐 특정인을 놓고 비난과 비판이 있을 때마다 예. 그 개인의 처신이나 개인의 판단을 평가하기 이전에 예.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 예. 국회의장직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이번 사태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예. 어제 경찰에 소환이 됐습니다만 전광훈 한기총 회장을 예.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폭언 내지는 극언을 예. 그래서 경찰에 소환됐잖아요. 예.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재인이라는 개인에 대한 비판 좋습니다만 대통령직이라는 거에 대한 존중을 생각하면 예. 그건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다들 눈을 좀 찌푸리는 듯한 대목이 있거든요. 이거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여당 소속입니다. 국회의장은 생리적으로 예. 다수당이 차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의회 내에서 가능한 최다선 의원이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국회의장은 태생적으로 의회주의자예요. 예. 의회에서 몸을 담고 그렇죠. 의회에서 모든 예. 원칙과 자기 처신의 기준이 몸에 배 있는 분인들. 그래서 국회의장에 올라가게 되면 당직을 벗어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당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당직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만 여당과 집권당의 예. 어찌됐든 뭐 보조를 맞춰왔던 게 그동안의 뭐 관행이었죠. 예. 이번의 경우도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문희상 의장으로서는 여당이 주문을 했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여당이 의뢰를 한 사안을 예. 내 원칙대로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뭐 그건 뭐 본인의 판단 여부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들공천이라는 어찌 보면 인신공격을 예. 한 건데 그렇다고 그럼 문희상 의장이 그런 인신공격에 욱해서 한국당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을까? 예.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예. 국회의장 자리에 누가 있었든 간에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 지난번 예. 상황에서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 한국당도 곧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예. 21대가 될지 22대가 예. 2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가는 정당을 지향한다면 그렇다면 본인들도 집권을 했을 때 또는 다수당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국회의장에 대한 예. 직에 대해서는 예.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회의장에서 문 의장을 향해서 아들공천이라는 인신모욕에 가까운 비판을 한 건 예. 결코 적절하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기사 좀 다르게 분석했죠. 그 배경에 대해서. 아무튼 조선일보 한글 좀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수희 변호사는 기다렸어야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이 두 기사 중에 조선일보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문희상 의장께서 그 한국당과의 그 예산안에 대해서 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다렸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아드님의 경우에도 예. 뭐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고 본인에겐 역차별로 받아들일지 몰라도 예. 현재 그 국회의장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것도 기다렸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성과를 가지고 뭐 그 아버지 지역구가 아닌 다른 데든 아니면 거기가 본인이 사는 예. 터전이니까 예. 자기의 성과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봤어야 하는데 두 경우 다 더 기다렸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왜 이렇게 꼼수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회법상 4+1 협의체라는 예. 정말 처음 보는 그런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과 여당이 협의가 하게 된 예, 거죠.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1야당을 빼고 밀어붙이는 예. 그것도 초스포 예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막판에 한국당에서 요구한 삭감액이 예. 제 기억에 지금 4천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4+1 협의체에서 예. 요구한 1조 6천억하고 뭐 좀 거기서 한 4천억 정도는 더 삭감을 하자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예. 그걸 그렇게까지 이제 밀어붙였어야 하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뭐 오비락격인지는 몰라도 여의도에서 특히 국회 내에서 예. 문희상 의장 아들이 내년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예. 소문이 자자한 판에 예. 당연히 뭐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모욕스러울 수 있지만 예. 그런 걸 또 그 자초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거보다 지금 또 뭐 다른 얘기 꺼내 죄송합니다. 예. 정세균 의장의 뭐 총리설 얘기도 예, 나오고 예. 하는데 좀 국회가 삼권 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부를 좀 제대로 견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갈수록 이렇게 청와대에 예. 종속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여당에 이렇게 저는 국회의 권위는 예. 국회의장이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지만 저는 의회의 권위와 예. 신뢰가 무너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와 이른바 이제 공천 세습이란 이런 비판 주장이 같이 맞물리게 된 거는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아버지가 정치를 했다고 아들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보면은 아버지가 정치를 했지만 현역에서 떠나서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 현역인 아버지를 두고 바로 아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같이 휘말려서 오해도 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는. 아니면 진짜 이쪽 주장하는 말대로 이게 의심스럽다고 또 주장이 나오니까요. 이런 논란이 지금 휩싸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김구락 교수님. 예, 저는 한국일보의 분석이 조금 더 동의를 그러니까 하는데요. 한국당이 아까 여기 꼼수라고 좀 묘사가 돼 있었는데. 꼼수 탓이다. 그러니까 지연 작전 탓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예. 하기 전에 예. 일단 세습 정치의 프레임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걸로 모든 얘기를 하면 예. 조금 왜곡이 된다. 아, 우리가 지금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그렇습니다. 12월 2일 24시까지입니다.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어요. 예. 이거는 입법기관인 국회 스스로가 법을 예. 안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킨 국회의장을 비난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지금 70개 부수법안을 올려요. 예. 그게 통상 먼저 토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10일까지가 이제 정기국회 마감 예. 날이에요. 딱 4시간 남은 장면에서 예. 부수법안 토론하면 그게 뭐 예산안 통과 또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 보듯이 뻔한 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리고 또 이 국면이 뭐와 연동이 돼 있냐면 패스트트랙 법안들과도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럼 예. 계속 밀려서 예. 패스트트랙이건 예산안이건 해를 넘긴다 그러면 국회는 뭐 식물국회고 예. 모든 게 마비되는 이 장면인데 예. 그러면 국회의장이 역할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어.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 세습 문제를 그러니까 예. 예컨대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당내 경선도 참여 못하느냐. 지금 경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리하겠죠. 아버지 이어서 나가니까 뭐 거기에 베이스가 뭐 워낙 많으니까. 예. 하지만 또 그게 장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또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의장이 업무를 한 것을 예. 곧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의 하나의 어떤 인신공격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법적 기한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문제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정치를 하는 문제를 같이 묶어놓고 보면 안 된다. 이건 따로따로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 주원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 네, 저도 김 교수님과 의견이 좀 비슷한데 예. 전 결과적으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협치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 예. 거에 대해서는 여야의 어떤 그분이 여당에 몸담고 계시긴 하지만 예. 국회의장으로서의 객관성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분명히 존중돼야 된다고 뭐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실 당적은 저기 당에선 떠났으니까요. 무소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법정 시한을 계속 예산안이 넘기는 이것은 국가의 어떤 중차대한 부분이고 시간이 예. 주어져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예. 지금까지 그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회의장 직으로서는 문희상 이 예산안 강행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당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수정을 위한 수정안의 그 꼼수에 대한 예. 대응으로 그래서 좀 적절하다고 봤는데 예. 문제는 저는 이 세습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문석균 부위원장의 말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예. 변호사 아버지 변호사 되고 의사 아들이 의사가 그렇죠.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고 정치인도 전문직일 수 있지만 예. 정치인의 전문직은 분명히 후관과
그리고 지역 구민들의 지지 이런 부분의 생물학적 결합이거든요.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그 직업에 진출한 네. 거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문석균 부위원장의 경우는 예전에 그 김세현 의원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출마했고 예. 그다음에 김용호 민주당 의원도 예. 아버지와 다른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어긴 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네. 먼저 이제 선역에서 물러난 뒤에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를 선택하거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도의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뭉개지면 저는 이 두 부분들이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인과관계는 다르겠지만 예. 나중에는 이것이 정서적 의심이 되고 정서적 기류로 합치게 되면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원규 교수님의 판단은 요 두 개의 신문 기사 하는 가운데쯤 위치하고 계시네요. 요쯤에 요 양쪽 얘기를 다 하시면서 뭐 이른바 이제 중도인가요? 이렇게 설명이 되면 아무튼 요 가운데 위치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